자, 기후위기. 보통 우리가 이 얘기를 할 때 뭐 몇십 년, 길어봤자 한 100년? 이 정도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은요, 이 관점을 아예 확 바꿔보려고 합니다. 무려 46억 년. 그러니까 지구 전체의 역사라는 진짜 거대한 틀에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한번 들여다볼 거예요. 자, 그럼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한번 가볼까요? 지금 이 위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이 시간이라는 감각부터 완전히 새로 고침해야 해요. 그것도 46억 년이라는 상상도 안 되는 스케일로 말이죠. 만약에 말이에요, 이 지구의 46억 년 역사를 단 하루, 딱 24시간으로 압축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진짜 놀라운데요. 우리 인류가 이룩한 그 모든 역사 있죠? 그게 자정이 되기 바로 직전, 마지막 3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와, 우리가 정말 이 행성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냥 옛날 이야기 하자고 꺼낸 게 아니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바로 이 지구의 깊고 깊은 시간을 이해하는 것만이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위기가 얼마나 뭐랄까 전례 없고 또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유일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숨쉬는 이 산소, 또 우리를 해로운 광선으로부터 지켜주는 저 오존층, 모든 생명을 키워내는 이 안정적인 기후, 이 모든 게 그냥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런 환경이 갖춰지는데 무려 40억 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 이게 사실은 전혀 당연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행성의 주인이 아니에요. 46억 년에 걸쳐서 완성된 이 어마어마한 걸작을 잠시 빌려 쓰는 세입자 같은 거죠. 딱 우리 존재에 완벽하게 맞춰진 행성이라는 정말 믿기지 않는 선물을 받은 거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소중한 집을 지금 어떻게 다루고 있죠? 지구 역사에서 대멸종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여러 번 있었죠. 하지만 지금 바로 우리가 일으키고 있는 이 6번째 대멸종은요, 그 이전의 어떤 것과도 차원이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요, 바로 그 원인이에요. 과거 5번의 멸종은 뭐 소행성이 부딪히거나 엄청난 화산이 터지거나 이런 거대한 자연현상이었어요. 당시 생명체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죠.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6번째 대멸종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때문에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네, 바로 우리가 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힘과 책임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제대로 알려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무려 2억 5천만 년 전으로요. 지구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사건, 바로 페름기 대멸종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사건이 우리한테 뭘 알려주냐면 바로 증폭 효과라는 아주 무서운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 작은 불씨가 걷잡을 수 없는 산불로 번지는 것처럼 자연 시스템이 어떤 임계점을 한번 딱 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스스로 파국을 향해 폭주해버리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자, 과정은 이랬습니다. 먼저 시베리아에서 엄청난 화산이 터지면서 어마어마한 이산화탄소가 뿜어져 나왔고 이게 1차로 지구 온도를 5도 올렸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게 방아쇠가 된 거죠. 따뜻해진 바다가 얼어있던 메탄가스를 대량으로 방출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메탄 때문에 온도가 5도 더 아주 급격하게 올라버렸어요. 결국 총 10도가 오르면서 지구 생명체의 90% 이상이 그냥 사라져버린 겁니다. 2억 5천만 년 전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건 정말 명확합니다. 5도의 온난화는 절대 5도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 우리의 행동은 그저 방화쇠를 당기는 것일 뿐이고요. 일단 격발되면 자연 스스로가 그 파괴력을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증폭시킨다는 정말 무서운 경고죠. 자, 그럼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보죠. 우리 역시 과거의 그 사건과 비슷한 티핑 포인트에 다가가고 있어요. 하지만 절망만 할 건 아닙니다. 여기에 희망을 걸어볼 만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거든요. 과학자들은 페름기 대멸종 같은 그런 끔찍한 연쇄 반응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방어선, 그 마지노선을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바로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상승. 이게 우리 인류 문명이 버텨낼 수 있는 한계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IPCC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경고하고 있어요. 이 1.5도라는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인류의 미래가 걸린 정말 마지막 골든타임인 셈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요, 이 절망적이던 이야기가 아주 놀라운 희망의 이야기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기후위기 대응이 더는 그냥 환경보호합시다 같은 구호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경제혁명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역사상 처음으로 더 저렴하고 더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기술 덕분에 기후위기에 맞서 싸우는 것과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이 같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해결책은 희생이 아니라 기회인 거죠. 그렇다면 이 엄청난 기회는 우리를 어떤 미래로 데려갈까요? 그 미래는요, 뭔가를 참고 포기하고 희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훨씬 더 나은 삶을 얻게 되는 진짜 진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후를 위해 하는 행동들, 예를 들면 좀 더 걷고 우리 지역에서 난 음식을 먹고 깨끗한 에너지로 바꾸는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그냥 탄소만 줄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가계비는 아껴주고 우리 동네 경제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죠. 어쩌면 기후위기는 축복받은 불안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사회를 좀먹고 있던 불평등이나 과도한 스트레스, 끝도 없는 소비주의처럼 사실 어차피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던 문제들을 마침내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인 셈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에 지구를 구하는 그 길이 곧 더 행복한 삶으로 가는 길이기도 하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뭔가를 희생하라고 요구받는 게 아니라 마침내 더 나은 삶을 선택하라는 초대를 받은 것일지도 모릅니다.